도대체 왜 학원을 많이 보내는데도 성적이 늘지 않을까? 라는 고민과 질문을 정말 우리가 많이 받잖아. 그치. 뭐 시간이 쫓겨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이 다닌 아이들일수록 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지. 되게 억울한 일이거든. 그럼. 시간은 시간대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돈은 돈대로 들이는데 맞아. 왜 성적이 늘지 않을까? 실력이 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일단 너무 수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응. 우리는 가르치면서 많이 느끼잖아. 정작 소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착각들을 하시는 게 수업을 듣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아, 그치. 우리가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정작 앞에서 보면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 영혼 나가 있는 애들 정말 많지. 그치. 근데 뭐 영혼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듣는 자체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인식이 되게 많아. 어찌됐든 공부라는 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잘 듣는 거가 공부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잖아. 아이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인강 켜놓고 앉아있어. 쟁일. 그치. 과연 그게 공부일까? 사실은 수업을 듣는 건 공부의 여러 단계 중에서 그냥 시작 단계 정도? 그냥 쉽게 말하면 1단계 정도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보통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배울 학과 습득할 습자가 붙어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렇지. 배우는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을 전달받고 조금 더 선생님들의 어떤 노련한 그런 전달 방식이나 그런 스킬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전달받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가 수업일 텐데 그치. 그걸로 대부분 끝나잖아.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적용도 안 되고 적용 안 돼. 이거 수학 정말 심각하거든.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냥 뭐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지문 같은 거 설명한다 그러면 고등학생 때까지도 그렇거든. 초등생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앞에서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면 하다가 막상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못해. 맞아. 수학 문제도 선생님이 풀어주면 저렇게 하는 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작 본인이 풀어버리면 못해. 그렇지. 그리고 사실 공부라는 건 당장 뭐 며칠 안의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 후, 한 달 후, 뭐 6개월 후, 길면 정말 뭐 평생 동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단기 기억이 아니라 중장기 기억으로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 수업만 듣고 땡 그러면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 그러니까 그 이외 수업 이외에도 할 게 되게 많다. 그래서 나는 진짜 공부는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진다라고 완전 공감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우리 교실밥 스튜디오 영상에서도 수업 듣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라는 영상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맞아.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왜냐면 그게 심리적 위안이 되거든. 나 공부 이만큼 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학원을 가 있고 뭐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치. 보여도 그냥 인강의 앞에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공부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 스스로도 사실 수업 듣는 게 가장 쉽거든. 맞아. 그러니까 따로 뭔가 내가 체계를 잡고 정리해서 막 공부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빡센 일이야 소위. 근데 수업만 듣고 있으면은 공부를 한다라고 주변에서 인정이 되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마음의 위안이 되다 보니까 고3 심지어 재수생들조차도 그냥 인강만 주구장창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성적 안 들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지만 그 위로는 절대 성적이 늘지 않거든. 보통 우리가 학습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피라미드 많이 인터넷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 단계별로 얼마나 24시간 후에 기억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 연구 결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 여기서 제일 낮은 게 50%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수업 듣기였어. 그렇지. 그래서 그 뭐 여러 단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장기 기억으로 기억을 많이 해줄 수 있게끔 하는 학습 단계가 바로 가르치는 경험을 하는 거라고 나오잖아.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 왜냐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기억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설명을 하려면 체계를 잡아야 돼. 맞아.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가르치는 경험을 한다라는 건
오히려 최고의 학습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점점 선생님들이 실력이 늘어난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게 나는 그런 것 같거든. 내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보다 뭐 반복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르치는 여러 애들을 가르치는 스킬들을 좀 연구해 가면서 선생님의 실력도 늘어나. 그렇지.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잘 가르치기 위한 체계를 잡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 메타인지 개념이 들어가지. 왜냐면 이제 체계를 잡는다라는 것은 그 학습 내용들을 좀 위에서 보고 그치. 그거의 어떤 순서라던가 그거의 뭐 중요도라던가. 인과관계라던가 그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목차를 많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이잖아. 맞아. 또 이게 또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누적 반복으로 복습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예복습 다 중요하지만 사실 예습은 수업을 잘 듣기 위한 거고 이해하기 위함. 그치, 잘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복습은 그거를 내 내 걸로 걸로 만드는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반복해가면서 장기 기억까지도 갖추고 그러면서 내가 남들 설명해 보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체계는 잡고 있는지 사실 설명을 할 때는 또 워딩이 또 중요하잖아. 맞아. 단어 하나하나도 써보면서 이게 맞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 풀 때는 그냥 뭐 내가 안다라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막상 설명하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드러 나오는 거지. 아,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그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게 메타인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말 우리 뭐 플립 러닝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과 그래서 사실 이거는 중학생 이상으로 올라가면 현실적으로 그럴 시간이 별로 없지. 배울 내용도 많은데 그거 어떻게 일일이 그나마 초등학교 때는 시간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또 있고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도 진도 위주나 양 위주가 아니라 꼭꼭 씹어 먹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이기 그치. 때문에 그리고 재밌거든. 가르치는 경험이라는 그럼 거. 엄마 아빠 앉혀놓고서 선생님이 되보는 거. 그렇지. 오빠, 누나, 동생 앉혀놓고 그럼 친구한테 막 가르치고 하다못해 고민형 앉혀놓고 하는 것도 재밌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걸 옆에서 좀 많이 권장해 주시고, 정말 폭풍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설명하는 게 재밌어지면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학습 습관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아이들한테 너 메타인지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과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정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결국은 나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업을 듣는 그런 시간보다는 내 스스로 약간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학습 패턴을 좀 가지고 있었고 이게 사실 약간 괴롭기는 해. 왜냐하면 너무 진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시간 단축이 되게 많이 되거든. 이 말인즉슨 정말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시간 낭비가 되게 많다라는 거지. 물론 이제 이것도 습관이 들어야 되고 내공을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겠지만 그리고 이런 거를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기 조금 어려운 분위기나 환경이다라고 했을 때는 학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긴 하잖아. 근데 학원에서도 그냥 가르치고 땡! 뭐 이 정도 하는 학원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아이들이 얼마나 이걸 기억하고 있고 얼마나 이제 이거를 복습 체계를 잘 갖춰가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들이 들여져 있는지를 좀 체크해주고 뭐 관리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은 하는 학원들 이런 학원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치. 우리가 좋은 학원이라고 얘기하는 조건을 항상 얘기할 때 잘 가르치는 거 가지고는 그건 기본이지. 그거는 뭐 그럴 거면 그냥 인강 보면 되거든. 좋은 수업도 워낙 많으니까. 그럼. 근데 좋은 학원이라는 거는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관리는 뭐 과제 관리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걸 넘어서서 아까 얘기한 학이 아니라 이제 습까지 될 수 있는 그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 과제를 했던 학원 테스트를 봤던 그런 거에 이력도 관리가 되면서 아이 스스로가 그거를 습득할 수 있게끔 관리가 잘 되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다 그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그런 이유고 그래서 고등학교 스타일의 학원을 초등 때부터 보내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되게 짧잖아. 뭐 주 2회 뭐 1시간 반씩 해서 사실 그거는 좋은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뭐 대단한 뭐 이렇게 티칭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고등부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습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내용을 또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그것만 와서 들어라. 딱딱딱 이렇게 찝어주는 거는 쪽집게 같은 그런 느낌의 수업은 그냥 고등부나 일부 가능한 거지. 상당수도 고등부 애들도 사실 그게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일부만 가능한 건데 초등 때부터 내용 전달 위주로 뭔가를 된다라는 거는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습으로 갖고 가는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집에서 케어가 되시면서 부족한 부분 일부 부분을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고 또 습은 습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학원에 전적으로 맡기는데 그런 학원은 절대 좋은 선택이 그렇지 아니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그럼 교재도 마찬가지지. 그냥 교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치. 또 좋은 교재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런 습이 좀 잘 되게끔 한 시스템을 맞아. 요즘은 뭐 몇 번 반복해서 문제의 형식을 조금씩 변형시켜가지고 반복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춘 그렇지. 문제집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사실 우리도 초등 국영수 문해력 책을 통해서 66일 실천 스터디, 문해력 실천 스터디를 할 때도 거기도 중간에 복습들이 항상 있잖아. 맞아. 그 이유가 그냥 한 번만 보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간곡히 전달해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수업 듣는 것만 가지고 절대 위안을 삼으시면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공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습관 자체, 진짜 공부, 진짜 실력은 수업 시간 이외에 내 걸로 만드는 과정 중에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천하실 수 있는 액션 플랜 4가지를 조금 전달해 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 예습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복습이 훨씬 강조되어야 된다. 그것도 누적 반복 복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학원을 가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늘려간다. 그게 정말 물론 어느 시기면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전체적인 시간이 좀 늘어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는 오히려 특히나 자습하는 시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는 체계성. 자, 체계성. 뭔가 정리정돈해서 그러니까 목차를 좀 보는 습관들을 들여야 된다. 수학은 말할 거 없잖아.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그 영역별로 학년에서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연산원리 같은 거 초등학교 1, 2학년 때, 3, 4학년 때, 5, 6학년 때 계속 배우는데 이게 교과서 내용 중에는 각 영역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 전학년 목차를 쫙 펼쳐놓고 연산은 이렇게 연결돼서 배우는구나.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백지에다가 써가지고 어느 정도 개념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기록해보는 거. 뭐 이런 연습이라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수학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하는 데도 좋고 기억하는 데도 좋고 한마디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공부라고 할 수 있어. 파편적인 정보만 가지고는 그 공부는 오래 갈 수가 없지. 기억도 남지 않고. 영어는 어때? 영어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 게 정말 문법 항목, 즉 목차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된다. 연역적인. 물론 이제 영어는 언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다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뭐 사회, 과학, 사실 모든 과목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 목차, 내가 무엇을, 내가 어디쯤을 와 있는가. 큰 목차 안에서 내가 작은 내용을 뭘 배우고 있는지 이런 인식이 있어야 기억도 오래 남아. 맞아. 심지어는 그 컴퓨터조차도 그런 체계가 있어야. 그치. 레지스트리 주소라는 거 있잖아. 내가 컴퓨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컴퓨터조차도 그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또 끌어오는데 하물며 사람이. 맞아. 그치. 지금 그런 주소. 내 기억에 주소 하나 없이, 그러니까 앞뒤 상대적으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르면서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좀 들여놓는 거
필요하다.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 네 번째 좀 그렇지. 선생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보는 맞아. 그런 경험들을 좀씩 가져보자. 그게 뭐 계속 그렇게 하긴 힘들겠지만 그게 특히 초등 때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설명하라고 하실 필요도 없어. 아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모두 조금씩 연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호기심을 던져주고. 그치. 그러니까 물어볼 때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너 이거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뭘까라고 했을 때 일부러 이제 아이가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 아이가 또 신나서 막 대답하면 또 폭풍 칭찬을 좀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씩 그럼 이제 아이가 약간 습관이 들기 시작을 하면 사실 영재성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어 영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수업도 이게 뭔지 마찬가지야. 알아?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학습 효율이 높은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그것도 선생님이 돼보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해와 복습과 체계와 적용이 가능한 스스로의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다. 그냥 아이랑 같이 오늘 뭐 공부했니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입을 닫는 예전에는 그렇게 공부했지 뭐. 시끄러! 그렇지. 조용히 공부해. 너 조용히 공부해. 이 말이 통용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렇게 공부했다가는 큰일 나지. 수행평가 하나부터 시작해 면접은 어떻게 볼 거며 평생을 어떻게 살아나겠어. 소통의 시대인데 또 표현의 시대이고 그 습관부터가 초등 때부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 진짜 공부는 수업 시간 이후에 수업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끝.